안녕하세요, 모든 사람. 실제로 공중을 나는 흰 비둘기의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를 관점에서 보면 이 사진은 중국에서 볼 때 완전히 다른 색조를 띱니다. 비둘기는 연간 50만 톤의 고기를 소비하는 이 거대한 분야의 주요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같은 새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긴장을 풀고 비둘기의 삶의 여러 측면을 조사하는 흥미로운 모험을 따라가 보세요. 고대부터 비둘기는 유럽 국가 전역에서 일어난 갈등에서 필수적인 메신저였습니다. 새하얀 깃털과 비범한 지능, 강력한 날개로 국경과 전선을 넘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비둘기는 중국에서 귀중한 식량원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비둘기 고기가 이 지역 요리 전통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이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 중국인들은 비둘기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의 원천으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 규모도 크게 늘렸습니다. 또한 비둘기 배설물은 기적의 치료법으로 여겨지며 여러 가지 흔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약물 생산에 활용됩니다. 중국의 육종 문화는 지능적이면서도 적응력이 뛰어난 문화이며 이러한 전통과 현대 과학의 결합은 인류가 과거와 미래를 서로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둘기 사육은 적은 양의 사료와 몇 개의 우리만을 필요로 하는 토무스르 띠비로 하는 낮은 수준의 직업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이 나라의 비둘기 사육 부문은 이미 72만 개의 농장이 운영될 정도로 대규모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각 농장은 현대식 우리가 있는 다채로운 예술 작품과 같으며 각 구호에게는 3마리의 새를 보호하고 충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깃털이 많은 손님을 위한 소형 호텔과 비슷합니다. 농장에서 지역 이웃과의 충돌을 걱정할 필요 없이 비둘기가 먼 거리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공동 방목 모델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정교한 관리 시스템과 철저한 관리로 비둘기 한 마리 한 마리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또한 비둘기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심지가 되도록 돕습니다. 이 농업 접근 방식이 독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하여 추가적인 흥미로운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비둘기의 발달은 95%의 시간 동안 좋은 번식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 절차는 평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농부들은 때때로 건강하고 높은 수확량을 제공하는 비둘기를 얻기 위해 깃털이 매끄럽고 질병이나 기형의 징후를 보이지 않으며 매우 민첩한 비둘기를 찾습니다. 미래 무리의 전반적인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둘기의 건강이며 이는 비둘기의 생산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세부 사항 중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겠죠? 이 때문에 비둘기 사육자는 각 선택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민첩한 번식 비둘기들의 매일 즐기는 향연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들을 돌보기 위한 우리의 길을 계속합니다. 옥수수, 밀, 콩, 시리얼, 쌀, 땅콩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 옥수수는 주요 요리일 뿐만 아니라 이 새들이 섭취하는 스타이기도 합니다. 음식은 항상 깨끗하고 벌레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비둘기는 자신의 체중의 100일씩에 해당하는 먹이를 섭취해야 하며 이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인 먹이입니다. 또한 물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50-90ml가 매일 새로 공급되어 청결을 보장하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정신을 보충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때때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와 비타민을 결합하여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비둘기 무리를 만듭니다. 비둘기 번식은 매혹적이고 중요한 주제이며 이제 이에 대해 깊이 파고들 시간입니다. 지성과 충직함으로 잘 알려진 비둘기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둥지를 짓는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번식에도 탁월합니다. 번식 주기는 매년 6월에 시작되며 알을 5, 6개 낳는데 그 사이에 총 12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각 비둘기 쌍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합니다. 이 공간은 알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배양되도록 보장합니다. 각 알쌍은 18일 동안 주의 깊게 관리된 후에 병아리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번식은 비둘기 개체수의 유지 및 확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동시에 농장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둘기가 알을 낳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귀한 식량원이라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먹을 수 있고 건강에 좋은 비둘기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비둘기로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요리법과 건강치료법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요리를 준비하는 비둘기가 미식계의 주인공이라면 준비 과정은 그 이면에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장면이다. 무엇보다도 비둘기 도살은 오염을 방지하고 식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위생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비둘기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먼저 묽은 소금물로 안팎을 깨끗이 씻은 후 레몬과 생생강을 넣어 양념한다. 이는 고기에서 게임 같은 맛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냥감 냄새가 사라지고 비둘기 고기가 더욱 부드럽고 맛있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음식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모든 사람의 입맛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세련된 맛을 선사합니다. 비둘기 고기의 비린 맛을 내지 않으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모두가 먹어볼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광대한 요리 보물 창고에서 전통 약초를 곁들인 비둘기 조림은 많은 중국인은 물론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 영양이 풍부한 걸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놀랄 것입니다. 본래 달콤하고 부드러운 비둘기 고기를 전통적인 허브와 결합하여 섬세하고 풍미 가득한 요리를 만듭니다. 고기는 인삼, 구기자, 당귀, 기타 약초와 함께 몇 시간 동안 천천히 조리되어 부드러워지고 허브 향이 풍부해집니다. 이 과정은 살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식사는 매혹적이고 절제되고 심오한 향기를 발산하며 음식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비둘기 고기는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지만 흔히 섭취되는 다른 식품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영양 보물입니다. 비둘기 고기는 쇠고기나 닭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의 효과적인 형성과 회복에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둘기 고기에는 인과 비타민 B2가 풍부해 신경계 기능을 개선하고 피부를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비둘기 고기에 포함된 철분은 혈액의 산소 전달 능력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입니다. 이러한 모든 장점을 고려할 때 비둘기 고기는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위한 환상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은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비둘기 고기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배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확장은 막대한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 시장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한 것입니다. 1년 내내 수백만 마리의 비둘기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사육 및 가공되어 최고의 고기 품질을 보장합니다. 비둘기는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식품 사업의 숨은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간 500,000톤에 달하는 비둘기 고기를 사육하고 가공하기 위해 중국 농부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농업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우리 채널을 계속 구독하십시오. 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파카 섬유는 캐시미어보다 부드럽고 울보다 따뜻한 느낌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패션 분야에서 알파카 섬유는 그 특유의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으로 인해 단연 돋보입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유래한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소재로 패션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알파카 울은 고급 의류 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프리미엄 아이템을 생산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글쎄, 알아보자. 안데스 산맥에서 알파카는 단순한 동물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동물입니다. 이는 페루의 문화는 물론 국가의 경제 및 지속 가능성을 대표합니다. 남미에서 알파카는 낙타과에 속하며 농촌 생활 방식과 유명한 섬유 산업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페루는 전 세계 알파카 인구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나라로 알파카 섬유와 알파카로 만든 명품의 주요 생산국이다. 알파카가 환경에 가져오는 자연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발굽이 있는 동물과 달리 발은 부드럽고 패딩 처리되어 있어 땅에 닿는 느낌도 온화합니다. 또한 풀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고 소비하기 때문에 고지대에 있는 속이 있는 섬세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알파카 섬유의 높은 경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상업용 알파카 양식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유럽의 여러 국가가 포함됩니다. 알파카를 키우는 것은 알파카가 제공하는 이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대우받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윤리적인 알파카 양식 관행에서는 알파카의 안녕이 최우선입니다. 양털 깎기, 의료, 번식 등은 최대한의 주의와 배려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활동 중 일부일 뿐입니다. 많은 농부들은 알파카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깁니다. 알파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더 많은 양털을 생산하게 되어 지역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파카는 간단하면서도 독특한 식단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알파카의 건강과 건강한 고품질 양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알파카는 소와 마찬가지로 반추 동물이기 때문에 주요 먹이는 건초와 천연풀로 구성됩니다. 알파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으로 먹는 동물이며 영양분을 흡수하는 환상적인 일을 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하루에 약 1.5kg의 건조 사료만 필요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체 알파카는 인상적인 섬유질 생산, 에너지 수준 및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파카는 대략 2세가 되면 완전히 육체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번식을 시작합니다. 약 11개월, 즉 거의 1년은 알파카가 출생 단계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파카는 특정 순간에 단 한 마리의 새끼만 낳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알파카의 몸무게는 일반적으로 6-9kg입니다. 크리아는 상황에 따라 출생 후 3,160분 이내에 서거나 걸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크리아의 탄생은 알파카 농가들에게 축하의 이유일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섬유를 계속 생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크리오는 가늘고 길며 진한 색의 양털과 같은 유리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 최고의 알파카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크리오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알파카 양식 관행에는 선택적 번식과 세심한 번식 관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더운 지역에서 알파카의 천을 낮추기 위해 약간의 물 안개를 알파카에게 뿌릴 수 있습니다. 알파카 플리스의 모든 제품은 독특합니다. 알파카의 나이, 품종, 식단, 생활 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모두 알파카의 전반적인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 내에서 알파카 섬유는 마이크론 크기에 따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마이크론 크기가 감소할수록 섬유는 더욱 유연해집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의류는 일반적으로 가는 섬유로 만들어지지만 두꺼운 섬유는 러그, 단열재 등 더 높은 수준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제품 생산에 이상적입니다. 알파카는 매우 귀중한 양털을 얻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습니다. 이 과정은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날씨가 지나치게 더워지기 전인 봄에 알파카의 털을 깎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은 따뜻한 계절에 시원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파카가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드럽게 가두어두고 부드러운 매트나 전단 테이블 위에 자주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옆구리에서 시작하여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절단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제거된 후 플리스는 청결도, 색상, 섬유 길이 및 부드러움 수준에 따라 손으로 세심하게 등급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분류 절차를 거친 후 양털은 전문 처리 기관으로 보내집니다. 개봉, 세탁, 소면, 빗질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더욱 매끈한 다양한 제품이 탄생합니다. 알파카 섬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술은 알파카 섬유의 독특한 특성을 수용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시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두께와 질감의 원사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조 알파카 소재는 코트, 스카프, 담요 및 기타 안데스 전통 의류 생산에 활용됩니다. 한편 니트 알파카 울은 편안한 스웨터, 모자, 조끼, 장갑 등의 생산에 활용됩니다. 라놀린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왁스성 화학 물질이지만 알파카 털에는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털과 대조됩니다. 결과적으로 알파카 섬유는 저자극성이므로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또한 알파카 섬유는 수천 년 전 잉카 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하고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고대 안데스 사회에서 알파카는 귀중한 동물이었으며 알파카의 고급스러운 털은 왕족과 귀족에게만 독점되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알파카 섬유를 신성한 직물로 여겼으며 종종 신의 섬유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페루의 전통 의식과 의복에는 여전히 문화적 정체성과
산과의 영적 연결의 상징으로 알파카 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 외에도 알파카 농업은 안데스 농촌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산업이 부족한 외딴 고지대 지역에서 알파카 사육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많은 가자족이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일하여 가축을 관리하고 양털을 깎고 이를 제품으로 가공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운영 작업은 특히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방적, 염색, 직조 작업을 주도하는 원주민 여성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또한 알파카 섬유를 캐시미어, 모헤어, 메리노 울과 같은 다른 고급 천연 섬유와 비교할 때 알파카는 뛰어난 보온성, 무게 및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양털보다 부드럽고 캐베슌디밀가르나무 더 부드럽고 캐시미어보다 따뜻하며 천연 저자극성 소재로 고급 의류에 이상적입니다. 광범위한 가공이나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다른 섬유와 달리 알파카 울은 매우 깨끗하고 최소한의 세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친환경적 이점은 지속 가능한 패션 시장에서 점점 더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알파카는 에이와차야와 수리라는 두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와카야 알파카는 양털과 유사하고 뜨개질에 적합한 조밀하고 주름진 양털을 생산하는 반면 수리 알파카는 길고 곧은 가닥에 매달린 부드럽고 윤기나는 섬유를 생산하여 우아하고 흐르는 직물을 짜는 데 이상적입니다. 수리 섬유는 더 희귀하며 종종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육종가는 각 품종의 품질과 고유성을 보존하기 위해 혈통과 유전학을 주의 깊게 추적하며 때로는 특정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 교배종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편 글로벌 패션 산업은 이 뛰어난 섬유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디자이너와 헤리티지 패션 하우스는 알파카를 파리, 밀라노, 뉴욕에서 선보인 런웨이 컬렉션에 도입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코트부터 장인의 스카프, 오드, 꾸띠르 망토까지 알파카는 슬로우 패션과 지속 가능성을 향한 움직임에서 가장 선호되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옷의 원산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알파카 의류는 윤리적 가치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결합된 희귀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알파카 섬유의 용도는 의류를 넘어 훨씬 더 확장됩니다. 가정장식에서 알파카는 부드러움, 내구성 및 온도 조절 특성으로 인해 고급 침구, 손으로 짠 러그, 담요 및 실내 장식품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혁신적으로 연구원과 환경 디자이너들은 생분해성 단열재 및 방음 패널용 알파카 섬유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산업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위한 고급 침대와 코트는 이제 섬유의 매력이 확대되는 것을 반영하여 재활용된 알파카 원사로 제작됩니다. 알파카 직물의 독특함을 더하는 것은 식물, 뿌리, 천연, 미네랄을 사용하여 풍부하고 흑빛 톤을 만드는 전통적인 염색 공정입니다. 안데스 고원의 장인들은 합성 화학 물질 없이 진한 빨간색, 남색, 황토색을 얻기 위해 여전히 고대 염색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눈처럼 하얀색부터 짙은 갈색, 칠흑색까지 알파카 플리스의 수가지 천연 색조가 결합되어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팔레트를 형성합니다. 세계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페루는 알파카 섬유의 최대 수출국으로 남아있지만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소비자가 친환경 럭셔리 제품으로 전환함에 따라 유기농 알파카 및 공정무역 라벨과 같은 국제 인증은 윤리적 소싱을 확인하고 소규모 농민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운송 중 섬유 품질을 유지하는 것부터 현지 생산자를 위한 공평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까지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파카 울의 세계는 따뜻한 스웨터와 부드러운 스카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대 유산, 현대 혁신, 환경 관리,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활과 책임감 있는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알파카 농업과 섬유 생산은 윤리적인 섬유의 미래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